한번 12번 자,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제풀 7점 알았어. 저기 질문 먼저 좀 받고요. 질문 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원 들어갈 건데 질문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 양이 워낙에 적어서. 혹시 뭐 질문 있니? 6번이에요. 몇 쪽이 6번이지? 17쪽? 잠깐만. 일단 질문 먼저 좀 받고 들어갈게. 6번이랑 또 질문 있으면 다 얘기해봐. 11 시기는 좀 괜찮았어? 요거 두 개는 그래도 좀 어렵잖아. 뭐 다른 거는 뭐 질문 없고? 다른 거 질문 없니? 그래 6번 들어가자. 그러면 6번 한번 봐봐. 그냥 요거는 이게 가우스가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우스 그래프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구하는 건데, 요거 가우스 그래프를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구하려면은 숫자를 좀 적당히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은 가우스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게. 계산함수로 나오는 거를 잘 한번 따져보자. 원점 지나가고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된다. 보자마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요게 0으로 가는 거지. 일단은. 그치? 0으로 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0으로 가기는 가는데 마이너스 0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좀 잘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0으로 가면은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서 가면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래서 그냥 얘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따져서 이쪽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따져주면 되는 거고 얘도 보면은 가우스 x인데 5로 가는 거잖아. 근데 5로 가는 건데 5로 갈 때도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5로 갈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 빼기 1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사실 요렇게 풀어도 괜찮아.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작은 숫자를 하나 빼줘.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작은 숫자를 하나 빼주고 더하기 3 한 다음에 가우스 다 써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극한을 그냥 작은 숫자를 하나 더해주고 빼준다고 생각해도 괜찮거든.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이 헷갈리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을 할 때 물론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x가 5로 가는 건데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냥 5라고 쓰지 말고 5 더하기 0.1 요 정도쯤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써주고 가우스 닫아주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극한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5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이렇게 가우스는 풀어주면 되고 혹시 뭐 다른 질문은 뭐 없고? 범위가 워낙에 뭐 없어서 자 그럼 넘어갈게. 자 저기 19쪽으로 가자. 자 19쪽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뭐 공책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책에다가 살짝씩 메모를 해줘도 괜찮거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극한에서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다뤘었잖아.
그래서 이제 극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좌우 극한 해서 방향성 주는 것까지 두 개를 다뤘는데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많아. 이렇게 네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줄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극한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렴하는 극한은 서로 쪼갤 수가 있어. 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요거는 뭐 책에다가 메모를 좀 해도 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렴하는 극한은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극한에 대한 4층 연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거기 책에 보면은 이제 A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런 기호는 좀 익숙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GX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정이라고 요렇게 수렴한다라고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4층 연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랑 G를 이렇게 더하잖아. 더하면은 얘는 이 극한을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극한을 지금 분명히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극한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나눠서 계산하면 요건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래서 극한의 덧셈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극한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증명을 거의 안 해. 증명을 하는 게 수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교재에 나온 것들은 다 증명이 가능하잖아. 근데 요 극한의 성질에 관한 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증명을 못 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증명을 못 하고 아무튼 하나씩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쪼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가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분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분할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F가 알파로 수렴하고 G가 베타로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보장이 없으면 이거는 반드시 깨지거든. 되게 조심해야 되고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뭐 되게 쉬워. 수렴하는 경우에는 되게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봐봐. 그럼 요거는 뭐 당연히 x에다 1을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 근데 요거를 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질을 자꾸 보라는 거지. 지금 x가 1로 갈 때 우리가 4x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시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fx-알파가 만약에 0으로 수렴을 해.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뭐 f가 수렴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도 쪼갤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극한을 갖다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 알았지? 별거 아니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함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 뭐냐면은 이게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은 이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예시를 좀 보여줄게. 어떻게 잡아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f가 x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gx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잠깐만, x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답이 뭐로 될 것 같아? 쉽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F랑 G랑 더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그냥 0이지. 그치?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0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답은 0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쪼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렇고 지금 발산하잖아. x가 0으로 갈 때는. 근데 이렇게 쪼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x분의 1이고 x가 0으로 갈 때 얘가 x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요거는 계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는 이제 가로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당연히 0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한다고 해보면, 그러니까 쪼개보면은 지금 이렇게 쪼개지잖아. 근데 요거는 사실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얘도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은 저걸 맘대로 저렇게 쪼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더 들어줄게.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보자. fx가 x고 gx가 만약에 x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야. 그럼 얘는 뭐로 될까? 이건 뭐로 될 것 같니? 그러니까 이거 답이 뭐야? 그럼 당연히 1이지. 왜냐면 f랑 g랑 곱하면 1이잖아. 1이니까 요거는 사실 극한이랑 관계가 없지. 이거 무조건 1이지. 근데 얘를 갖다가 혹시라도 쪼개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쪼개서. 그러니까 지금 f랑 g는 쪼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왜냐면 자 봐봐. 일단은 얘는 이건 0이지. 요거는 0인데 요거는 계산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갖다 0이라고 할 거야? 답은 1이잖아. 답은 1인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해서 그냥 요거를 0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서로 안 맞지. 그렇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반드시 두 개가 다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다고. 알겠지? 뭐 이런 내용이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 일단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거기 21쪽으로 가봐. 21쪽에 가서 예시를 좀 몇 개 해보고 다시 넘어갈게. 자, 거기 문제 좀 읽어봐. 21쪽에. 방금 설명한 요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천천히 하나씩 한번 보자. 여기 밑에 요거 좀 풀어보고 있어봐. 요거 개념 체크. 실판에 문제 쓸 동안에 그거만 좀 풀어봐.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1번을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점이 얘는 지금 x가 1로 가잖아. 근데 얘는 x가 0으로 간단 말이야. 반면에 x가 1로 가는 대신에 여기 가로 안쪽에 x-1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x-1을 t로 치환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로 가잖아. 그럼 x-1을 t로 치환해주면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가지. 이런 거 괜찮니? 그러니까 x에다 1을 넣어주면 t는 0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x가 1로 갈 때 t는 0이 되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가 4로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고 이거를 이용해서 요걸 한번 풀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얘는 지금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얘는 분모에 문자가 있는데 얘는 분모에 문자가 없잖아.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분모랑 분자를 x로 한번 나눠줘. 그러니까 나눠주는 이유는 요거랑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x로 한번 나눠주면 요렇게 나오거든. 간단하죠? x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지금 얘는 수렴하니까 이게 지금 4로 수렴한다고. 그럼 얘도 4로 수렴하고 얘도 4로 수렴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x에다가 그냥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조건이고 이게 목표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생각해야 되니까 모양을 좀 바꿔놓고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의 모양을 다시 바꿔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풀려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gx가 수렴하잖아. gx가 수렴하니까 사실 fx도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은 fx가 만약에 발산한다면은 이렇게 상수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fx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걸 쪼개줘.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울 거다. 이렇게 쪼개줘. 쪼개주고 그 다음에 지금 조건에서 얘가 3이잖아. 맞죠? 조건에서 애들 상태 왜 그러냐? 다 맛이 갔어. 진원아 맛이 갔어. 얘가 3이잖아. 그럼 이 부분이 6이지. 그치? 그럼 얘가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당연히 0이 나와야겠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얘도 지금 쪼개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fx에다가 리미터 x가 1로 갈 때 gx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3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수렴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그냥 방정식 푸는 것처럼 연립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사실은. 그러니까 gx가 3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그냥 6으로 수렴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거지만. 자, 이런 것도 좀 한번 볼게. 이런 거. 자, 얘도 보면은 일단은 이 극한은 말이야.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보면은 사실 이제 f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자, 여기를 한번 잘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 커지지. 그럼 계속 커지는 거에서 무언가를 빼. 자, 다시 말할게. 얘는 계속 커져. 근데 계속 커지는 거에서 무언가를 뺀다? 근데 일정한 상수로 나와. 그러면 얘는 어떨 것 같니?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gx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느낌을 전달해 줄게. 일단 얘가 무한히 커지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무한히 커져야 돼. 맞죠? 그래서 무한히 커지는 거에서 무한히 커지는 걸 빼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f가 커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F가 커지는 속도랑 G가 커지는 속도가 서로 같아야 돼. 이거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더 빨리 커져 F보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거고 얘가 만약에 더 느리게 커져 그러니까 둘 다 무한대로 가도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속도가 달라 그럼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겠지. 일정한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의 속도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고야 그렇게 졸리냐? 그 다음에 요거 정석적으로 가려면은 요 부분 있잖아 얘를 치환한다 hx로. 그래서 hx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봐. 자 hx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를 1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좀 해주고 알겠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이제 지금 F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 다음에 H도 1로 가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G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치? G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G를 최대한 없애줘야 되거든. 여기 있는 G를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F랑 H만 남겨놓고는 다 없애야 돼. G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G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 GX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F-H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다시 말할게. F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H가 1로 가잖아. 근데 G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GX를 없애주기 위해서 GX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GX 자리에 이거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한번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럼 끝났지. 왜냐면 지금 f랑 h는 다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그럼 이제 간단히 보면은 여기 h는 나중에 1로 수렴하지. 맞죠? h는 1로 수렴해. 근데 f가 무한대로 가는데 h는 상수로 가는 거니까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앞에서 상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 설명이 좀 이해가 돼? 얘가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상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럼 이건 f분의 2f잖아.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 2. 당연히 2로 가겠지. f분의 2f니까. 여기는 상수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양 바꾸는 걸 계속 연습을 한다. 자, 요거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서 5문제인데 한번 풀어봐. 시간 줄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풀어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모양 바꾸는 거 연습하는 거야.
봐. 너무 작아. 쓸 수가 없어. 풀려? 또 연습해봐. 가지런히 쓰는 거 연습해봐. 신기해. 가지런히 쓰는 거 연습해봐. 아니 막 쓰지 말고 가지런히 쓰는 거 연습해봐. 또박또박 쓰는 거 연습해봐. 중요한 거야 그런 게. 잠깐. 문제를 안 풀고 있어. 진아. 그 앞에 거 다 풀었어 벌써? 오 빠른데. 자, 이거 좀 같이 한번 볼게. 나도 문제인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은, 모양을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구하라고 하잖아. 모양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이거 이용해야 되니까는, 얘를 이제 모양을 바꿔주는 거지. x가 2로 갈 때, 이런 식으로 fx 그 다음에 여기에 x 더하기 2. 근데 얘랑 서로 안 맞잖아. 서로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2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 바꿔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5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럼 얘가 5분의 1로 수렴하니까 5분의 1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그냥 2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모양을 바꿔준다. 자, 얘도 보면은 이거 x-3t로 치환하는 거 아까 보여줬지? 그래서 여기 치환하면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이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지금 어쨌든 x분의 fx 모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x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x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 얘가 2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얘도 2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한다고. 간단하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지. 2로 수렴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자,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면 돼. 자, 3번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를 갖다가 h로 치환해서 들어간다. 보통은. 자, 한번 보여줄게. 3번도 보면 h로 치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ef-g를 h로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x를 최대한 없애주고 싶거든. 그래서 gx를 이렇게 좀 바꿔줘봐. ef-h 이렇게 바꿔줘. 물론 여기를 h로 치환해주면 x가 2로 갈 때 h는 8이 나오겠지. 그치? 2로 갈 때 8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x가 2로 갈 때 얘가 이제 3f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gx가 들어가잖아. 그럼 gx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gx 자리에. 그래서 마이너스 4 gx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길게 한번 써볼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f가 들어가고 gx의 2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겁날 게 없잖아. 왜냐면 요렇게까지 바꿔주면은 자 봐봐. 지금 F는 어차피 3으로 수렴해. 그래서 F 자리에다가는 다 그냥 3을 넣어주면 돼. 3으로 수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H가 8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H 자리에는 8을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법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치환하는 게 핵심이야 얘들아. 여기를 치환하는 거. 아니 사실 좀 더 쉽게 가려면은 나중에 가면 사실 이렇게 가도 돼. 지금 처음이라서 정석적인 방법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3으로 수렴하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6으로 수렴하지 않겠어? 그냥 딱 봐도? 그치? 그럼 6에서 얘도 어딘가로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빼가지고 8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하면 되겠지. gx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줘도 되는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하는 걸 좀 연습을 계속 해볼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간단한 방법만 익히면은 나중에 오히려 정석을 모르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정석을 좀 자꾸 보여주고 나중에 너네가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좀 더 빨리 푸는 거 위주로 좀 가는 걸로 하자. 지금 처음이니까 정석적으로 좀 가고요. 자, 얘도 보면은 일단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 F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뭔가를 빼서 상수로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gx도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지. 그치? gx도 무언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치환을 좀 해줘. h라고 이렇게. 자, 치환을 해주면은 gx를 좀 바꿔주면 좋거든. 이렇게 3f-h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h는 당연히 2로 수렴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도 바꿔줄 수 있어. f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gx 자리에 방금 정리한 요 모양을 대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3f고 더하기 gx니까 gx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끝났지.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지금 이게 h잖아. 이게 h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h는 지금 2로 수렴한다. 그러면 기껏 해봤자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상수야. 설명 이해가 돼? 얘네들은 상수인데 무한대라는 느낌을 좀 자꾸 가져야 되는데 f는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은 상수는 사실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앞에서 상수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h를 그냥 과감하게 지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f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h는 의미가 없어. 설명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h는 상수로 가니까. 그래서 f가 무한대로 가니까는 f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주면 답 나오겠지? f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빠르게 풀려면은 그냥 f가 뭐 a로 수렴하고 g가 뭐 b로 수렴해서 뭐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b는 8이고 a-b는 6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그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요거랑 요거로 각각 치환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f랑 g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그냥 연립방정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a 더하기 b랑 a-b거든. 그래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치환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이제 마표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시험 볼 때도 객관식 문제를 풀어. 그러면 사실 그냥 a, b로 놓고 풀면 금방 풀거든.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a, b로 놓고 풀잖아?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f랑 g가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랑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치환을 해서 가는 게 맞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FGH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애매하지. FGH를 다 써서 뭐 I라고 써도 되고 K라고 써도 되고 뭐 K 정도 이렇게 써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F랑 G를 끌어내고 싶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두 개 더해줘. 그럼 4F는 H 더하기 K란 말이야. 그래서 F를 이렇게 갈 수 있어. 지금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서술형에서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H라고 했으면 얘가 8로 수렴하고 얘는 6으로 수렴하지. 그치? 오종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x를 다시 끌어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럼 g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니? g는 h-3f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h-3f. 그러면은 여기 좀 통분을 해주고 복잡하네. h-3f니까 -3f니까 뭐 이런 식으로 -4k. 다시 한번 써보면 gx는 h-4 kx의 4분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 천을 막 하니까. 이런 식으로. g는 h-3f니까 맞죠? h-3f.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3kx.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돼. 이제 두 개 더해주면 어차피 H도 수렴하고 K도 수렴하잖아. 그래서 요 분수 형태에서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자. 19쪽으로 가봐. 19쪽.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 부정형. 그냥 앞에 보면 돼. 정리를 내가 해줄게. 자, 두 번째 주제인데 제 제목은 부정형이에요. 일단 극한을 구하는 그 유형을 갖다가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기본은 대입이야.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일단은. 그래서 방금 풀었듯이 x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x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해서. 당연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 x제곱이야. 그럼 4로 수렴하겠지. 말 그대로 대입을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대입만으로는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봐봐. 자, 요거 대입으로 풀리니? 대입으로는 안 풀리지. 왜냐면은 분모도 0이 나오고 분자도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런 거는 단순 대입으로는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건 단순 대입으로 풀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이야.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줄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야, 요런 것도 대입으로 풀려?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잖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 대입으로는 풀 수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이야. 또 어떤 예를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것도 단순 대입으로 풀릴까? 단순 대입으로는 안 풀리지. 그래서 이렇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 대입으로는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부정형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순 대입으로 안 풀리는 경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부정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0분의 0꼴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요거는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노트에다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자, 첫 번째는 이제 0분의 0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x가 a로 갈 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구하고 싶어. 이 극한을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가 둘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 요런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래는 그냥 대입을 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분모도 0으로 나오고 분자도 0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으로 나오는 형태야.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자, 여기를 봐봐. 지금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근데 fx가 지금 다항식이거든.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0이잖아. 근데 fx가 다항식이면은 사실 이거는 fa랑 같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자, fa가 0이라는 거는 fx라는 다항식이 인수정리 좀 떠오르지 않니? 그럼 fa가 0이면 fx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그러니까 x-a를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을 아래쪽에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gx를 생각해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ga가 0이라는 거는 gx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알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이렇게 붙겠지. 그럼 이제 모양을 잘 봐봐. fx가 얘를 인수로 갔지. 모양 잘 봐야 된다. gx도 이거를 인수로 갔잖아. 그런데 지금 모양이 g분의 f거든? 그럼 요거 서로 약분되지 않아? 그치? 약분이 되잖아. g분의 f니까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분의 0꼴은 풀이법이 뭐냐면은 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시도하면 돼. 0분의 0꼴은 인수 분해를 하고 약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칠판에 적은 예시를 한번 보면은 대입으로는 풀 수가 없거든. 근데 얘를 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면 쉬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그럼 약분을 하면은 금방 계산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즉석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도 0분의 0꼴이라서 바로 계산을 못 하잖아. 근데 이런 것도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4.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해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설명 이해되지? 자, 이런 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잠깐만. 또 중간에 시간이 자꾸만 끊어지고 하니까 요 디테일만 좀 나눠주고 잠깐만 쉬었다 좀 하자. 디테일가 안 오네. 자, 요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하자. 다 부려. 야, 히터 틀었는데? 너무 약한가? 히터가? 아니요. 괜찮아? 너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냥 다 맞추면서 그냥 더하기 빼기 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느낌. 아니 나 영어 숙제 해야 되겠지. 월요일까지 했던 건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안 해도 돼. 이번에 건 해야 되겠지. 내가 영상 안 봤는데. 영상 보냐고. 빠지면 원래. 뭐가? 영화. 어? 영화. 아, 영어도 영상을 찍어? 넌 봤어 빠질 때? 빠져가지고. 야, 넌 빠질 때 봤어 있나? 안 봤는데 어떡하냐.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니까 리빙 스마트 뒤에 내용 파일 말해봐. 그 뒤에 있잖아. 예? 어. 까먹었네. 이거면 니가 와 오늘 상식이 개빡친 거 봤는데 진짜 개 무섭더라. 당신이? 왜? 왜 그러셨어? 실반 애들이 어제 밀 나왔잖아. 왜 일이 뭐야? 아. 밀 요구르트 던졌거든. 근데 그 던지고 안 쳤어. 그래서 상식이가 혼냈거든 민우를 혼냈는데 민우가 결론을 거기서 이상한 말 한 거야. 자꾸 일을 키워갖고 아까 그때 우리 시간이었거든 성교지. 이성표랑 윤준서 불러갖고 그냥 셋이서 혼내는데 좀 웃겼어 뭔가. 근데 뭔 소리야? 우리 그 코스 나왔지. 저번 주에 나왔지. 우리 오늘은 안 돼요. 야 내일 축제 개꿀인데 그냥. 나 내일 그냥 벌써 얘 계속 넣는 거 아니야? 개꿀이야 진짜. 근데 벌써 나. 교과서가 벌써 나와? 우리 다음 주에 나오면 내가 되는데? 언제 나오냐? 다음 주 가지고 내가 1월 2월달쯤에 나오겠지 우리. 우리 방학식 때 나온대는데. 좋아. 와. 왜냐면 너네 학생이 적잖아. 우리 학생 많이. 야, 우리 학생 적은데 왜 안 주냐? 1월 말, 1월 중반이. 우리 몇 명인데? 어? 우리 몇 명인데? 저번에 250 1월 17일 몇인가? 그때 나왔어. 우리 오늘 뭐야? 우리처럼 안 돼. 그거까지밖에 없어. 뭐야 너 너는 뭐? 300명? 27 몇인가? 아니 근데 명인이랑 뭐 유라는 그냥 좀 싸웠어. 이 근처에서는 그래 대통이 제일 좋아. 아이고 규민이 명인은 좀 싸웠어 뭔가. 그치 약간. 맞긴 해. 대편 보시. 약간 그 명인 애들 가끔가다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딱 너도 내가 그때 학원 바뀌는 거 봤어? 학원.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한 대 족다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가서 때려줘. 학원. 아니 디자인 바뀌는 거 봤어? 안 못 봤어. 족같아? 하복 교복 생겼어. 아. 그거 우리 학교 이상하다? 야 하복 바지 잘라서 입어도 된대. 아니 맞아. 미쳤나봐. 야 미쳤나봐. 야 하복 긴 바지 그냥 이런 바지거든. 야 잘라서 입어도 된대. 그냥 무릎 미쳤나봐. 꿇고 그냥 디자인 야 씨발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근데 아니 하복이 긴 바지가 아니야. 긴 바지야? 아니 아 무릎까지 온 다음에 옆에 너희들은 살짝 핸드폰 찢어지고. 걷잖아 학교에서. 우린 안 거든. 아니 걔 죽겠다고. 그게 개꿀이야. 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왜 게임하고 오냐고. 하잖아 그러면. 애초 학교에서 게임을 왜 해? 근데 나 학교에서 우리- 게임하다가 데이트 갔을 거거든. 쉬는 시간에 해. 신시간 안 갈 수 있어. 진짜 용진 안 해. 용진은 맨날 여자랑 놀아. 오늘 그 뭐야 그 장재원이 애들랑 있던데 교무실 앞에서. 아 그거? 아니 쌤이 불렀어. 나도 오늘 불려갔는데 교무실. 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뭔데? 아니 말해줬어. 개소리야. 장지원이 누구야 근데? 장지원은 걔잖아. 우리가 어떤 여자애랑 있었잖아. 김지원이야. 아 장재원은 누구냐? 네가 말해. 그건 또 누구야? 장지원 옛날에 장진원. 태권도하고 같이 장진원. 장진원. 이게 나랑 이름 비슷했는데 아 그거네 장진원이네. 장진원. 장지원. 야 근데 아까 저기 오늘 그 학원비 결제한다고 카드 줬는데 와, 안 주는 씨, 건 아니겠지? 결제. 어? 안 주는 거 아니겠지? 카드? 안 주는 거야 이제. 뭐. 아니 내가 분명히 준다 해가지고 그냥 먹기, 물어봤거든? 나 아직까지 안 줬어. 진원이 먹기. 아까 갖고 왔어야지. 그니까 지금 이거 갖고 올까? 아니 아니 그래. 아 그러니까 먹튀다 먹튀. 명인 중 썩었어 그냥. 여기가 학생 중에 한 명이 내 써봤어. 어? 여기가 아, 너 오늘 누군지 너무 모르겠네. 뽑았냐 선거? 나 이 녀석 뽑았는데. 나도 예술이 안 뽑았는데. 아 왜 안 뽑았냐? 송재민 뽑았어 설마? 너희 야 키로 재민이가 얼마나 불쌍한 애인데. 송재민 뽑았어 진짜로? 어. 야 윤재석 왜 안 뽑아? 야 자판기 설치해준대잖아. 아야 자판기 그거 쓸데없어 그거. 아니 근데 아니 윤재석 잭 정직하다고 걔만 뽀샵을 한 개도 안 했다고. 그냥 집에서 찍은 느낌이야 그냥. 어? 정직해 얼마나 정직해. 내 후보 몇 명이야? 아니 4명 정교회장 4명 나왔어. 아니 근데 솔직히 1번 솔직히 야, 이주연은 그냥 싸가지가 걔- 존나 없어 걔 그냥. 개꺼지래. 이주연은 싸가지가 존나 없어 그냥. 걔 개꺼지래. 걔는 초등학교. 2번은. 이번 송재민인데 그 사람 딱 말투 딱 보자마자 말투 그냥 목소리 존나 얇아 그냥 버렸어. 3번 윤예섭이 짱이야 그냥. 야 예섭이 뽑아 그냥. 야 정교 부회장은 누구 뽑았어? 나 지금 3번 뽑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나 그것밖에 기억 안 나. 나 다른 걔 거 안 너무 들었어. 텐션이 높던데. 그러니까. 그 새끼 진짜 그 새끼 우리 반에서 욕 존나 했는데. 그거 하는 놈 있잖아. 걔가 기억나? 뭐 메리 크리스마스 나걔 네. 뽑았는데 교사 3번 걔 여자애. 나 솔직히 1학년 그 정교 부회장은 투표 안 하더만 아예.
아무튼 왜 해?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는데. 기호 1번이 없네. 우리 그 연설할 때 우리 반에서 기호 1번이 없네. 기호 1번이 없네. 계속 이거 했는데. 기호 1번이었던 박주원. 불쌍하네. 아주 개불쌍해. 주원이 오늘 기블레스에서 상담 받다가 문영이가 불러서 왔잖아. 그러니까 김민지 그 족같은 연구. 김지? 아 걔야? 너 문영이 오늘 1층에서 수업했어 너네? 아니? 몇 층에서 했어? 아니 갑자기 3번에서 했어. 1층에 있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1층에서 창문으로 문영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존나 놀랐어 그냥. 스포츠 시간. 야 우리 스포츠 개꿀이야. 건식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농구할 사람 농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할 거 하세요 해갖고 우리 그냥 축구하고 막 족구하고 그랬어. 건식이 좋다니까. 건식이 스푼 아일랜드 바지 입고 왔어. 우리 건식이 그리고 신발 톰 브라운이야. 건식이 신발 존나 부자야. 건식이 아니 저번에 그 롤렉스 차고 온다니까 맨날. 맞아 학교에 롤렉스 하고 온다고. 아니야 우리 체육쌤이 근데 약간 동대문 롤렉스 느낌이야. 탁구 그 대가 있어. 오. 그래 갔거든. 근데 우리가 탁구하기 싫어해. 그래갖고 그러면 뭐 어디 갈래? 체육관 갈래? 그럼 체육관 못 가고 운동장 갈래? 하니까 운동장이 반 이상 가고 싶다 했거든. 근데 그럼 나머지는 추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아니 가기 싫다 하고. 그럼 반에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한 명 들었거든. 영화. 아 그럼 영화 보자마자 집에 들고 무슨 영화 봤어 그래서? 몰라. 왜 이상한. 우리 재범이 단갈 보여준대. 단갈 존나 재밌어. 야 우리 반 애들 맨날 단갈 보여주면 야저 새끼 3점 넘겨 하고 들어가고 내릴 거다. 어떻게 나네. 같이 민서동이 안 나가게 해줘. 마지막 날인데 안 나가. 우리 내일이 마지막 내일 없잖아. 수요일. 우리 수요일 날 마지막 날에 단갈 봤어. 단갈 마지막까지 다 봤어. 단갈 개 재밌어. 단갈 재밌어. 네, 보긴 봤는데 끝까지 나갔어. 단갈 마지막에 우승이야. 세계 선수권. 이긴다고? 기차가 5점 넘겨 맞아. 1초 남기고 5점 이렇게 잡아서 넘겨. 뻔한 클리셰. 근데 그거 실화야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실화도 뭐죠? 거기야. 야, 방금 설명한 건 괜찮겠어? 괜찮았지? 0분의 0꼴. 자, 구형형 계속 갈 건데 전체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0분의 0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예시를 먼저 좀 들어줄게. 자, 뭐 일반화 해가지고 정리를 다 할 건데 일단은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냥 이런 거 한번 봐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얘가 어디로 갈 것 같니? 무한대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일단 한번 좀 봐봐. 그러니까 단순 대입으로는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지난 샤프신.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 예시를 좀 많이 보는 게 좋아. 요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분자랑 분모를 봤을 때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잖아.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보는데 뭐 일단은 좀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요렇게 적는 거거든. 정확하게 적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f라고 하는 게 낫겠다. gx분의 fx가 있어. 근데 이 gx랑 정확하게 적는 거야 이게 fx가 둘 다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보냐라는 건데 일단은 먼저 느낌이 되게 중요하니까 느낌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자, 잘 봐봐. 분수잖아. 분수인데 얘도 무한대로 간다. 얘도 무한대로 가요. 만약에 둘 다 이제 플러스로 가는데 얘가 더 빨리 가. 속도가 좀 빨라. 얘는 속도가 느려.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얘랑 얘가 커지는 속도가 똑같아. 그럼 어떠한 상수를 수렴하고
둘 다 커지기는 커지는데 얘가 더 빨리 커져.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직관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책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써줄게. 그러니까 fx랑 gx에 쌍을 붙여. 서로 쌍을 붙여가지고 속도를 비교하는 거지. 자, 속도를 비교합니다. 속도를 비교해서 만약에 속도가 fx의 속도가 있고 gx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를 비교해서 f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같을 수도 있고 g가 더 빠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를 비교하는데 만약에 f가 더 빨라, 그러니까 분자가 더 빨리 커져. 그럼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은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갈 거고, 분자가 빨리 커지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랑 분모랑 커지는 속도가 똑같아.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수 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분모가 더 빨리 커져.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근데 요거는 내가 직관적인 느낌을 설명한 거고,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fx의 속도는 사실 뭘까? 이거는 뭘까? 수학적으로는. 차수. 맞습니다. 차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여기서는 이제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fx의 속도라는 거는 사실 fx의 차수를 말하는 거야. gx의 속도도 사실은 gx의 차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냐면은 f랑 g의 차수만 서로 비교하면 돼.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커. 분자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얘는 0으로 가고요.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커.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일정한 상수로 수렴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자, 느낌을 좀 볼게. 자,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가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얘가 훨씬 더 빨라.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 이런 식으로. 자, 얘도 플러스 무한대,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뒤에 상수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봤을 때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무한대이긴 하지만 여기 차수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밑에 속도가 더 빠르잖아. 밑에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속도를 비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수가 된다고. 그래서 속도 비교 옆에다가 차수 비교라고 좀 정리를 해놔. 차수를 비교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보여줄게.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주면 그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어떻게 써볼까? 만약에 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 더하기 100억이라 하자. 이래도 분자가 승이야. 여기 유한한 숫자는 이런 극한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여기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 극한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게, 자, 그냥 이런 거 한번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언뜻 보면은 여기 개수가 되게 크잖아. 개수가 커서 이놈 힘이 좀 셀 것 같지? 언뜻 보면은 여기 개수가 되게 크니까. 근데 어차피 차수에서 밀리잖아. 차수에서 밀리면은 이 뒤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개수가 아무리 커도 차수가 먼저야. 그러니까 개수는 의미가 없다. 여기 뭐 100억이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100억이 붙어도 여기 차수에서 밀리잖아.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는 그냥 철저하게 무시해. 차수에서 밀리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세제곱분의 세제곱이니까는 결국에는 수렴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알겠지? 자, 요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볼게. 나 비슷한 게 있는데 부정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단순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거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빼는 형태가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뭐 얘도 일단은 예시를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한번 봐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잖아. 근데 얘도 보면은 앞에 무한대랑 뒤에 무한대에 싸움을 붙여야 되거든. 근데 누가 봐도 얘가 더 힘이 세지.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는 맞는데 차수에서 밀리잖아. 그럼 요런 거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런 걸 봐도 둘 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차수에서 밀리잖아.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요렇게 바로 좀 안 보이고 요렇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랑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무한대끼리 서로 빼는 형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싸움을 붙여서 앞에가 더 빨리 커지는지 뒤에가 더 빨리 커지는지 그거를 비교하는 거야. 일단은 제대로 한번 써보면은 이런 꼴을 보는 건데 이게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지. 둘 다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랑 G를 갖다가 싸움을 붙여야 돼. 싸움을 붙여서 누가 더 빨리 커지는가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앞쪽이 더 빨리 커지면은 얘는 플러스 무한대, 뒤쪽이 더 빨리 커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앞이랑 뒤랑 커지는 속도가 똑같으면은 일정한 상수로 갈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아까 설명한 거랑 거의 똑같지.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속도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게 결국에는 다항식이니까는 차수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에서 1차를 빼면은 앞에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헷갈릴 텐데 단순 차수 비교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것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사실 x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둘 다 1차에서 1차를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단순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모양을 좀 바꿔가면서 또 들어가야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즉석에서 풀어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한다는 건데 자, 요거에 켤레를 한번 곱해줘. 켤레. 자, 차수를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켤레를 곱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치? 똑같은데.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긴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분명히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형태가 바뀌었지.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도 풀 수가 있어, 충분히.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만 본다고 했잖아. 요거 지금 몇 차로 보여? 1차로 보이지?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1차로 보는 게 맞다. 얘는 1차분의 1차니까는 상수로 수렴할 것이고 그러면 최고창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1 더하기 1. 얘는 그냥 철저히 무시된다고. 차수가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인다는 거야, 내 말은. 계속.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센지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눈에 잘 안 보일 때에는 모양을 바꿔서라도 서로 싸움을 붙여야 돼. 사실 이것도 얘랑 싸움 붙이는 거거든.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알겠지? 요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자, 마지막 형태는 뭐냐면 자, 부정형에서 마지막 형태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게 마지막 형태인데 쓸만한 예시가 별로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시를 좀 써볼까? 잠깐만. 책에 있는 예시를 좀 하나 써보면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두 개의 덩어리를 서로 곱하는 건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커지고 하나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느낌이 좀 오니? 잠깐만 다른 예시가 쓸만한 게 뭐 없을까? 한 개만 좀 더 써볼게.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다른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주면 뭐 책에 있는 예시인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보면은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얘는 0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단순 계산이 안 나온다. 이런 거. 그래서 얘도 보면은 결국에는 얘랑 얘를 이게 얘가 더 빨리 커지는지 얘가 더 0으로 빨리 가는지를 비교하는 건데 사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게 비교가 잘 힘들어. 비교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양을 바꿀 수밖에 없어. 무한대 곱하기 0꼴을 푸는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못 풀고 반드시 모양을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까 전에 처음 보여줬던 뭐 0분의 0이라든지 자 바꾸는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아니면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형태로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부정형이고 자 넘어가 보자. 23쪽. 자 하나씩 한번 좀 예제를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형이 4개가 나오는데 자 거기 위에 있는 거를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봐. 자 위에 그 문제 좀 읽어봐. 0분의 0꼴 자 같이 한번 보자. 요런 거를 일단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 물론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0분의 0꼴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0분의 0꼴이라고 문제에서 나와있지는 않아. 그냥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지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대입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0분의 0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분을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럼 약분을 해주면 더 이상 0으로 안 가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더 이상 0으로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약분이 되는지는 아까 설명을 해줬지. 인수정리 때문에 그렇다. 약분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싶은데 약분이 바로 안 되지. 약분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켤레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루트를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를 한번 없애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루트를 없앨 때는 항상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극한을 구할 때는 분모랑 분자를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보통은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고 분자에 있는 루트는 남겨두거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 극한을 구할 때는 분모랑 분자랑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극한을 구할 때는. 그럼 이런 거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올 거야. 뭐 x 더하기 2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답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밑에 좀 풀어봐. 거기. 밑에 문제 좀 풀어봐. 시간 줄게.
자, 넘어갑시다. 일단 넘겨봐. 다 못 푼 거는 집에서 풀어오면 되고 24쪽으로 가자. 자,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무한대로 가는 형태야. 그래서 보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크기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가는가, 속도 비교, 차수 비교. 차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2차고 얘도 2차지. 그럼 비긴 거야. 차수가 똑같으니까 비겼어. 비겼으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 여기 뒤에 붙은 이런 애들은 갖다 버려. 필요가 없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얘는 차수가 밀리지. 얘가 더 빠르잖아. 분모가 더 빨리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야. 설명 괜찮니?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거는 루트가 있어가지고 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잖아. 여기는 그냥 제곱이지. 그러니까 분자가 더 빠르지. 분자가 더 빠르니까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그래,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봐봐. 얘는 뭐를 조심해야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잖아. 사실 이거 바로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치환을 하고 푸는 게 좋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 치환 안 하고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배울 때는 정석이 좋잖아. 일단은 정석으로 갑니다. 처음이니까.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처음이니까 정석으로 가는 건데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래서 치환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이제 t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제곱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바뀐 거지. 이거 설명 이해돼? 그래서 치환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봐봐. 1차지. 1차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로 가고 1차인데 여기 앞에 루트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가겠지. 1차. 괜찮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자, 밑에 연습 좀 해봐. 설명할 게 많다. 가야 돼.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느낌이 되게 중요해서 계산도 계산이지만 느낌이 진짜 중요해요. 자, 넘어갑시다. 할 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 오른쪽에 4번. 자, 얘는 항상 모양을 봐봐. 이거 무한대지. 모양 계속 봐. 무한대지. 그러니까 무한대끼리 서로 빼준다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사실은 앞에 무한대랑 뒤에 무한대의 그 속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차수를 보면은 어차피 얘도 1차고 얘도 1차라서 단순 비교가 안 돼.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모양을 바꿔줘야 돼. 단순 비교가 안 되니까. 켤레를 한번 곱해볼게요. 켤레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켤레를 곱하니까. 당연히 뭐 나갈 건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보통은 분수 형태가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 보통의 경우에. 근데 얘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1차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1차지. 그럼 끝났지. 1차분의 1차니까. 보통 이제 분수 형태로 들어가면 눈에 잘 들어간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위험한 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너네가 실력이 좀 많이 붙으면 이거 시간 안 하고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사실 되게 위험해. 시간 안 하고 풀다가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서 시간이 좀 걸려도 치환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 자, t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다 바꿔주지 이런 식으로. 백인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 여기 어디로 갈지 모르겠잖아. 편례를 한번 곱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 이렇게 되니까 뭐 나갈 거다. 요 정도쯤 써주면 눈에 들어오지. 그치? 눈에 들어와야 돼 지금 이게. 얘는 2로 수렴하고 어디로 가겠어? 2분의 2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밑에 거 몇 개만 골라서 풀어봐. 다는 못 풀고. 몇 개만 좀 골라서. 만만한 거 골라서 좀 풀어봐. 몇 개만 골라서 풀어봐 좀. 다 못 푼 건 집에 가서 풀면 되잖아. 좀 그만해. 이게 뭐였는데? 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해할 그래, 잃어버렸네. 어쩔 TV. 어쩔 냉장고. 라고 할 뻔. 왜 1번 안 했어? 일단 이러면 어? 아니야. 여기 움직여. 계산 연습하는 거야 그냥. 대부분의 극한 문제는 다 부정형이다. 그리고 단순 대입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다 부정형이야. 다 됐어? 가봅시다. 한 장 넘겨봐. 5번 가자 5번. 자 이제 마지막 형태 무한대 곱하기 0. 자 요거 칠판에 문제 써놨는데 무한대 곱하기 0은 기본적으로 바로 계산이 안 돼. 모양을 바꿔줘야 돼 반드시. 일단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이게 뭐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얘 1로 가고 얘도 1로 가서 뒷부분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이고 얘도 보면은 요거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로 가지. 1로 가니까 이거 전체로 보면은 0으로 가지. 그래서 무한대랑 0이랑 서로 곱하는 형태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바꿔줘야 돼. 자, 모양 계속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그리고 원래 이거 나는 이제 하도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자체로 쓰려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자체를 좀 보여주면은 거기 너네 책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리미트를 LIM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대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이렇게 써.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일단은 정자체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아, 그리고 사실 교수님들은 이렇게도 안 써. 그러니까 요 기호조차도 안 씁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기호로 쓴다라고 치잖아. 그럼 대학교 정도 가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쓴다. x분의 1은 1로 수렴한다. as x가 1로 갈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as라는 게 극한을 말하는 거야. 이거 이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극한 기호 자체를 안 쓰게 돼.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귀차니즘이 심해져. 그래서 되게 다 생략하는 거야. 다 생략하고 그냥 화살표 찍 긋고 이렇게 써버린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쓴 게 이거고, 이거를 더 자세하게 쓴 게 LIM이라고 쓰는 거야. 뭐 아무튼 자, 일단 요거 한번 가보면 요거 한번 가보면은 모양을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 통분을 먼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길어질 수는 있겠다. 통분 먼저 좀 해보자. 일단 이렇게 통분합니다. 분수니까 이렇게 나가지. 뭐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x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않나? 약분이 되거든. x끼리. 그럼 x끼리 약분이 되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끝났잖아. 그래서 x자리에다 0만 넣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이건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무한대로 갈 때 2x 있고 별 수 있나? 뭐 통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으면 별 방법이 없어. 통분하는 거 말고는. x 더하기 1. 자, 이렇게 가자. 이거 말고는 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루트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다시 켤레를 곱해줘. 여기 너무 복잡해서 그래. 자, 켤레를 곱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x 더하기 1을 요 정도는 바로 계산해도 괜찮지. 다 따라오지 이런 거. 자, 요런 루트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나가고 없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응? 잠깐만. 이거 그냥 전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밑에도 분모도 그냥 전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전개를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자, 이런 모양이야. 최종 형태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잖아. 그럼 차수는 둘 다 1차지. 차수가 둘 다 1차니까 요거 마이너스 2로 가고 여기는 1 더하기 1로 가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바꿔서 들어간다. 만만한 거 골라서 몇 개만 풀어봐. 그래서 이게 더
선생님 모레 언제? 우리 그 1월 18일인가? 그래. 1월 중순 정도 되고 그 안내문에 사실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규민이 안내는 안 봐요. 뭐다. 내가 정리해서 뭐 카톡에 올려주든가 할게. 우리 모임 때 시간 바뀐다. 여기 있다. 우리 1분가? 1시 50분부터 5시 15분. 야, 그거 부모님한테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안내문? 목사에서 2시부터 5시가 빡센데. 원래 그랬잖아. 근데 좀 길어지네. 우리 그러니까 원래 모르겠잖아. 일찍 오잖아. 너무. 맞춰가면 되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좀 널널히 하고 너무 널널히 하는 것 같으면 좀 빡세게 하고 맞춰가면 되지. 인원도 적은데 서로 얘기하면서 맞추면 돼. 시우가 힘들대요. 네. 맨날 그래서 카톡을. 전혀 맨날 걱정할 카톡으로 필요 선생님 욕하나. 이제 야, 헛소리 하지 마. 이거는 가자. 헛소리 할 여유는 없다. 자, 갑니다. 저기 활용 문제로 좀 넘어가자. 필요하잖아 그거는. 자, 요거 극한의 이제 활용 문제인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보통 도형으로 많이 주어져. 그래서 도형에서 뭐 움직이는 점을 하나 주거든. 그래서 뭐 길이라든지 넓이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로 많이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루트 곡선 위에 P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점이 있고 그랬을 때 요런 길이를 한번 재보자. 요렇게 길이를 쟀을 때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요거랑 요거 길이 두 가지만 재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PA의 길이를 잰다 그러면 점점 거리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PA는.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잰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냥 T로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응. 야, 그러면 끝났어. 나머지는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 그래서 PH 이렇게 쓰고 빼기 요거 마이너스 4t니까 그래서 요거만 구해주면 돼. 요거는 너네가 이제 형태 바꿔서 부정형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는 거니까 모양을 또 바꿔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날아가고 그럼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같이 한번 좀 보자. 거기 밑에 1번 문제인데 잠깐만. PQR의 넓이를 ST라고 이거를 ST라고 할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넓이 어떻게 구할래? 이 삼각형의 넓이. RP 곱하기 LP. 뭐 그렇게 가도 되고. 근데 그렇게 가려면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삼각형이니까.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요거 RP. 네, 천천히 가요. RP는 당연히 T지? 당연한 얘기지? 여기 가로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루트 T잖아. 맞죠? 루트 T지. 그 다음에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이제 높이로 나올 텐데
이 높이 h는 이렇게 나오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 더하기 2니까. 루트 잠깐만. 잘못 봤어. 쏘리.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요 y좌표랑 같으니까 y좌표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넓이를 한번 해본다면 그럼 요거랑 이제 곱해주면 되잖아. 절반 해주고 요런 느낌으로. 괜찮니? 요렇게. 그래서 ST를 이렇게 구한 거야. 요건 너네가 할 수 있겠지. 요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활용 문제야. 루트 T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2를 넘기자. T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요거 구해주면 돼. 요런 느낌으로. ST니까 ST분의 루트 T 맞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돼. 자, 밑에 문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20분 남았어요. 이런. 자, 넘어가자. 아직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3번이랑 4번을 한 거고 5번으로 갈게. 미정계수.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게 이제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데 자, 5번째 주제는 미정계수. 요거는 뭐냐면 극한 문제에서 미정계수가 나오는 경우야. 말 그대로. 자, 대부분 미정계수 문제는 모양이 부정형인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대부분은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문제가 나와.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자, 첫 번째 0분의 0꼴 요렇게 생각해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어. 근데 이게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gx가 0으로 수렴하잖아. 분모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떤 극한이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 자,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x가 a로 갈 때 요 fx는 모양을 좀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 g분의 f 곱하기 gx 이렇게 쓸 수 있지. 모양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a로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gx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뒷부분이 0으로 수렴해. 그러면 얘가 0은 아니지만 이 뒷부분이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fx는 0으로 수렴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갈 때도 분모가 0으로 가야 되거든.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A로 갈 때 이게 0이 아닌데 분자가 0으로 가. 이게 0이 아닐 때 분자가 0으로 가지. 분자가 반대도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0은 아니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고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도 0으로 가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둘 중 하나가 0으로 가면은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간다고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되게 쉬워져. 근데 어쨌든 이제 한번 보여주면은 분자가 0으로 가잖아.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분모도 0으로 간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는데 뭐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하나씩 다 하려니까 오래 걸리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fx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간다고. 이 부분이 0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 뒤에는 어차피 얘는 0은 아니야. 0은 아닌데 앞부분에서 0으로 가잖아. 그래서 gx도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간다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돼. 기억하는 건 되게 쉬운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자. 자, 요게 이제 0분의 0꼴이거든? 자, 간단한 예를 좀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이때 뭐 A를 구하시오. 이때 A랑 B를 구하시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한번 해보면 네, A랑 B를 구하시오. 와씨 너무 많은데? 뭐가 이렇게 많아. 몇 개만 한번 해보자. 모양을 보면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방금 말했듯이.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려면 A 자리에 1을 넣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먼저 구해주고 그러면 A에다가 1을 넣으면 실제로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은 지금 분자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A에다가 3을 넣어주면 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고 약분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가지.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 좀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B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고 끝까지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간다. 일단은 길게 한번 좀 가보자.
8를 바로 곱해봐. 8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고 A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x를 1로 보내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돼. 이렇게 가서 루트. 그럼 A 구할 수 있잖아. A 구하면 B도 구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는 거다. 가만히 있어봐. 설명할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게 형태가 하나 더 있어.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도 있거든? 요거는 그냥 바로 문제를 보여줄게. 자,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아,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마가 될까? 오케이? 자, 이런 건 얼마가 될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은 일단 요거는 0분의 0꼴이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잖아. 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f-1은 0이야. 맞지? 그 다음에 자, 잘 봐. 이거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f2도 0이야. 이런 건 괜찮니? 둘 다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인수 정리를 좀 떠올려주면 이게 0이잖아. 그래서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인수로 받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 천천히 갈게. f2가 0이잖아. 그래서 fx는 이거를 인수로 가져. 이런 거 괜찮니? 그 다음에 fx의 조건에 보면은 지금 3차라는 조건이 있잖아. 3차기 때문에 여기 인수가 하나가 더 붙겠지. 3차니까. 그래서 미지수가 2개가 붙어. 이런 식으로. 그럼 미지수가 2개가 붙으면 당연히 관계식도 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 2개의 관계식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관계식을 다시 보면은 자, 분모의 x 더하기 1이 서로 약분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1 서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6으로 맞춰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면 지금 x-2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여기랑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요거를 연립해주면 a랑 b를 구할 거지? 그럼 a랑 b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fx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fx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형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어. 좀 어려울 거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이제 미정계수고.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냐? 하나 남았는데. 아직도 하나 남았어.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남았는데. 잠깐만. 문제도 못 풀어봤는데. 7번. 오늘 너무 천천히 했나? 오늘 속도가 좀 느렸나? 특히 느린 느낌은 없었지. 근데 아직 좀 남았는데 한 개만 더 설명을 좀 해줄게. 한 개만 설명해주고. 아니다. 일단 이렇게 가자. 얘들아 거기
29쪽에 7번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봐. 29쪽에 7번이요. 얘 필수 예제 7번 하나 풀어봐. 설명할 게 하나가 남아서. 샌드위치 종류라는 게 아직 하나 남았어. 풀어봐. 한 개 남았다. 자, 앞에 보자. 한 개만 더 설명해주고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앞에 봐. 이거 들어가야 돼 지금. 5분 남았어. 정리 이름이 상당히 귀여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 샌드위치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제 요거는 극한에다가 부등식을 주는 거야. 알겠지? 부등식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F랑 G 사이에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극한을 그대로 먹여줘. 그대로 먹여주면은 부등호 관계가 얘는 분명히 오른쪽이 큰 거였잖아. 근데 극한을 먹여주면은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좀 신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봐. 아주 간단한 예시. 얘가 만약에 x분의 1이야. 자, 쉽게 가자. 예시는 쉬울수록 좋으니까. 얘가 만약에 x분의 2야. 그러면 분명히 g가 더 크지. 그치? g가 더 큰데 여기에다가 극한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극한을 주나 여기에다가 극한을 주나 둘 다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을 때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등호까지 추가로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대소관계 그대로 붙어. 그 다음에 사실 요거를 이제 함수를 3개로 확장하는 걸 갖다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고 F랑 H가 한쪽으로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낑겨있는 이 GX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사실 당연한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리미트를 붙여주면 리미트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붙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지. 그 다음에 얘도 어디로 수렴하냐면 알파로 수렴을 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렴하는데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알파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gx도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인데 요거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봐봐.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hx가 이렇게 있어. 위에 파란색 그래프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fx가 이 아래쪽에 fx가 있다. 그 다음에 h랑 f 사이에 gx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gx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그려볼게. 이게 gx라고 치자. 그냥 이렇게 곡선을 그려도 괜찮아. 자,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gx야.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썼지만 사실 그냥 a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 a로 갈 때 지금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툭 잘라서 여기를 a라고 할게. 이렇게 a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정확히 a,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는 파랑이랑 검정 사이에 껴야 되잖아. 빨간색은. 그래서 얘가 아무리 이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결국에는 두 개 사이에 껴야 되거든. 껴야 되니까는 지금 파랑이랑 검정색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지. 그치? 근데 그 두 개 사이를 빨간색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나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당연히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게 바로 이거야.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요거를 빵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 위에 있는 빵, 아래에 있는 빵. 그래서 샌드위치를 닮았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활용해서 이 gx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은 gx의 극한값을 바로 구하기는 힘든데 부등호를 줘가지고 이거랑 이거의 극한값을 쉽게 구하는 경우에 gx의 극한값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뭐 어떤 잠깐만 거기 31쪽 한번 봐봐. 자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한번 가보자. 자 31쪽 한번 보면은 필수예제 9번에 1번 봐봐. 9-1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사이에 부등호가 있지. 그치? 그냥 말로 한번 가보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왼쪽은 2로 수렴하고 오른쪽도 2로 수렴하지. 근데 f는 그 사이에 낑겨 있잖아. 그럼 f도 당연히 2로 수렴하겠지. 그냥 이런 내용이야.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준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문제를 보면은 fx가 이제 2x 더하기 1이랑 2x 더하기 4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제곱을 한 다음에 뭐 분모를 나눠서 극한을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4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fx도 4로 수렴한다고. 그냥 그런 얘기야. 간단하지? 얘들아 요거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토요일에 할 수업이 없어. 그래서 숙제를 야 그냥 깔끔하게 요거 다 풀어와. 깔끔하게 두 번째 단원까지 다 풀어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숙제를 좀 내줘야 되겠지. 야 우리 그 유형수 있잖아. 아하 유형수 갖고 온 친구 없니? 예, 없어요. 유형수 잠깐만 빌려줘봐. 유형수 잠시만. 네 잠시만. 아 진짜 얇다. 이거 진짜 얇은데 유형수에서도 극한만 좀 풀어봐봐. 여기까지. 오케이? 진짜 몇 장 안 되거든? 너무 적은데? 연습 좀 해봐. 숙제 연습 좀 해봐. 아무튼 요거 극한까지 다 끝나오면 된다. 내가 카톡에 남겨줄게. 고생했다. 무슨 하는 거야? 우리 나쁜 아이였어요. 이 친구한테 욕을 할 거야. 아, 되겠다. 네. 잠깐만. 예. 야,
일이 어딨어? 오케이 땡큐. 토요일이 새 첫날인 거죠? 맞아. 고생했다.